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 금요일장 200불 넘길 뻔 했는데 넘기지 못했어요. 일론 머스크의 생일이었는데 좀 넘겨주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빅테크 다른 형님들 때문에 넘어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변동성 심할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3대 지수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0.71% 빠졌어요. 장 초반에는 좋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상승세로 시작을 했죠. 상승세의 가장 큰 원인은 5월 PC 지수 발표 때문이었어요. 6월 마지막 거래일 5월 PC 지수 발표가 프리마켓 때 있었는데요. 예상치에 부합한 5월 근원 PC 지수가 나왔습니다. 연준이 가장 주목하는 PC 물가 지표는 바로 근원 PC이죠. 자, 보시면 예측치에 대부분 부합하는 예측치와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수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중요성을 따지면 이 별 3개짜리 역시나 근원 핵심이라는 것이죠. 전월 대비로는 0.1% 물가가 올랐어요. 예측치도 0.1%였으니까 예측치에 부합을 했고요. 이전 4월달 수치가 0.3% 상승이었습니다. 이것보다도 완화된 수치가 나왔고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2023년 5월과 비교를 했을 때도 2.6% 상승에 그쳤습니다. 전월이었던 4월달이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을 했었는데 이것보다도 완화된 수치가 나왔어요. 예측치에 부합한 수치 나왔어요. 변동성이 심한 식료품과 에너지를 포함한 헤드라인 PC의 지수도 예측치에 부합하고 전월 대비 완화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서 장 초반 주가 움직임 좋았어요. 자, 하지만 업종별, 종목별 마감 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 형님들의 주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소형주들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시가총액이 큰 빅테크가 하락을 하자 나스닥도 덩달아 하락을 했고요. S&P 500도 하락 마감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번 6월달 발표된 5월달 미국 CPI, PPI 이런 물가지표가 이미 완화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예측치에 부합한 PC 물가 가지고는 오늘 장을 크게 끌어올릴 만한 원인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장에 많이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상승에는 그렇게 큰 힘은 못 쓴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근원 PC 지수는 최근에 계속해서 2.8%대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렇게 플랫한 모습이 보이죠. 하지만 이번 6월 달에 발표된 5월 달 근원 PCE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2.6%로 좀 완화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2.8%에서는 벗어난 모습이 나왔습니다. 연준이 목표로 하는 수준이 이 근원 PC가 2%대까지 내려오는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 발발 이전에 PC의 지수가 2%대를 보였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가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크게 올라갔던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 상당히 많이 내려왔다, 많이 진전되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근원 PCE 지수와 관련해서 한 가지 꼭 같이 봐야 될 이슈가 바로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는 5.25에서 5.5%대로서 5.25%라고 가정을 해보면 자, 여기 보시면 근원 PC 지수 보이시죠? 2.6% 2.57%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물가는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자, 아직까지 통화 정책이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벌써 이제 근원 PC 지표가 상당히 많이 차이 나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근원 PC가 이만큼 떨어졌으면 진짜 이제는 이 기준금리가 떨어질 법도 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꼭 한번 살펴봐야 될 점은 미 연준의 기준금리와 이 PC 지수가 차이가 클 때요. 자, 이런 식으로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왔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도 기준금리가 6%대를 넘었었고 코어 PC 핵심 근원 PC가 2%대였는데 이렇게 차이가 심하니까 그 바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경기 침체가 왔었죠. 이 회색 막대가 경기 침체 구간입니다. 2008년도 마찬가지예요. 리먼 사태가 있었죠. 그때 기준금리가 5%대를 또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이 근원 PC와 차이가 많이 나면서 이렇게 리세션이 왔었어요. 자, 지금도 그런 상황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차이가 많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회색 막대는 나오지 않았어요. 리세션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건데 리세션 그러니까 다들 경기 침체는 잊고 있었겠지만 미래는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리세션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다만 그간 나스닥의 상승이 거의 1년 반 가까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얕은 경기 침체가 와서 만약 주가가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간 나스닥 상승에 올라타지 못하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기회를 줄 수도 있겠죠. AI와 첨단 산업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미국 경제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얕은 이런 침체가 왔을 때 좀 더 호기롭게 투자해 보시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더 완화된 PC 지표 발표가 되면서 11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은 좀 올라왔어요. 어제는 한 70%였는데 80%대까지 올라왔고 7월 31일에 다음 FOMC 회의가 있는데 이때 확률도 어제는 10%대였는데 12.4%로 소폭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뭐 12%대니까 7월 달은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빠른 시기에 금리 인하가 될 만한 시기는 바로 9월 달이 되겠는데 현재는 60%대 초반에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테슬라는 금일 0.23% 상승한 197.88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장중 203.2불까지도 올라왔었어요. 지난 2월 29일 이후 처음입니다. 3월 달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200불 밑을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200불 한번 넘어서는 모양이 나왔고요. 자, 어제 금요일장 6월 28일은 일론 머스크의 생일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53번째 생일이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어머니 마야 머스크도 자신의 아들의 생일을 이렇게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30년 전 미국에 처음 당도했을 때 찍은 사진을 이렇게 올리기도 했어요. 일론 머스크의 어머님은 일론 머스크의 4살 때 생일의 모습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귀여운 일론 머스크의 어린 시절을 볼 수 있네요. 자, 이런 시점에서 오늘 200불 이상으로 마감을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역시나 빅테크 형님들이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테슬라가 197.88불로 마감을 했어요. 다만 최근 테슬라 주가는 반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테슬라 주가의 모습을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여기 헤드라고 머리라고 적혀 있죠. 얘가 레프트 숄더, 라이트 숄더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모양은 완전한 반전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추후 강력한 상승이 기대가 되는 그런 기술적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또 하나의 지표가 자, 이 하락 추세선을 강력하게 또 뚫어내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의 주가가 더 기대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3분기 주가. 특히 8월 8일에 로보택시 공개도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몇몇 미디어에서는 테슬라 주가가 200불이 강력한 저항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주가가 하락 반전하기 전에 브레이크를 걸어라, 주식을 팔아라는 듯이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스케줄표는 7월 달, 그러니까 다음 달 주요 매크로 지표 발표 스케줄입니다. 특히 이러한 기사를 내보내는 이유는요. 다음 주에 나올 테슬라 2분기 인도량 발표가 컨센서스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테슬라의 2분기 인도량 발표는 7월 2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7월 2일에서 3일로 넘어가는 자정쯤에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 확실한 날짜가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아트라운 TV 알람으로 알려드리니까 구독과 알람 설정 필히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2분기 인도량의 그 시장 컨센서스는 44만 대로 변한 게 없어요. 더 내려올 법도 한데 아직까지는 44만 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41만 대에서 42만 대, 41만 9천 대. 자, 그러니까 41만 대에서 42만 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것이 되니까 정말 다음 주 화요일장 테슬라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도 있겠다. 자, 이 기사의 내용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라고 여겨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주가 분위기가 좋은데 주가도 200불 턱 밑까지 왔으니 2분기 약한 인도량을 틈타서 하락 반전할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최근 계속해서 테슬라 인도량과 관련돼서 컨센서스 대비 약할 거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주가는 계속해서 꾸역꾸역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 인도량이 뭐 한 41만 대만 넘어서는 수준이 나오더라도 주가는 단기간에 약간의 조정을 마치고 다시 상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게리 블랙은 또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 컨센서스는 44만 대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플루언서가 42만 대 정도까지 보고 있죠. 자, 이 두 숫자의 차이가 약 2만 대 정도의 갭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6월 마지막 주 인도 푸시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테슬라는 중국 내 인도량을 늘리기 위해서 사람을 더욱더 많이 고용을 해서 인도량 푸시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2024년 2분기 12주차, 그러니까 마지막 13주차의 그 전주차가 되겠어요. 이때 17,500대가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중국 내 로컬 판매량이 나왔죠. 자, 이번 마지막 6월 마지막 주 13주차에 만약에 17,500대 이상의 숫자가 나오면
자, 이 사이의 갭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42만 대에다가 뭐 17,500대 정도를 더해주면 뭐 44만 대 가까이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요. 즉 만약 약 한 42만 대가 넘는 인도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날 주가가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테슬라 주가의 이런 기술적인 흐름이나 추후에 나올 호재들이요. 충분히 괜찮은 주가 수준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테슬라 2분기 인도량은 한국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7월 2일에서 3일로 넘어가는 시점에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이 중국 로컬 전주 판매량은요. 한국 시간 기준으로 7월 2일 화요일 뭐 오후 시간대에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인도량 전체 수량이 발표가 되기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 중국 로컬 판매량이 잘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런 좋은 주가 분위기 흐름을 틈타서 7월 2일장 주가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6월 마지막 주차 중국 로컬 판매량의 중요한 요소는 모델 3 판매량이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도 모델 3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인플루언서 분들도 모델 3에 대해서 지금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승차감이 좋아지고 마감새도 좋아졌다라고 좋은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그가 약했던 부분이 상당히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러면서 테슬라 코노믹스 님도 The best car in the world you can get for 4만 불 이하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차량은 바로 이 차 모델 3 하이랜드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도 이게 대해서 사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성이 대폭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6월 마지막 주차 중국 로컬 판매량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숫자 나오면 제가 유튜브 알람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량이 뭐 41만 대를 넘어서건 42만 대를 넘어서건 44만 대까지 나오건 역시나 이는 단기적인 이슈일 뿐이고요. 현재는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테슬라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올해는 테슬라에게 있어서 기념비적인 해로 기록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과 캐나다, 그러니까 북미를 제외한 상황에서 아시아의 최초의 FSD 베타 서비스가 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텀즈 부사장이 FSD 중국 출시 곧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8월 8일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자, 그리고 이미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은 테슬라 공장에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5년이 되면 1000대가 옵티머스 무려 1000대가 테슬라 공장에서 일을 시작할 거예요. 자, 그리고 8월 8일 로보택시도 공개가 되죠. 자, 올해는 테슬라가 기존 자동차와 에너지 회사를 탈피해서 AI 로보틱스 회사로 발돋움하는 그런 기념비적인 해예요. 올해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8월 8일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러니까 테크 전문 애널리스트인 댄 아이브스도 테슬라가 향후 1년에서 1년 6개월 동안 주가가 더블이 될 수 있다. 2배 가까이 갈 수 있다. 자, 그러면 현재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630빌리언 정도가 되는데 더블이 되면 1.2 트릴리언 달러, 그러니까 1조 달러를 넘어서는 시가총액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더블이 되더라도 어차피 400불이에요. 그렇죠. 200불에 2배면 400불이니까. 전고점이 415불 정도 되니까 아직도 전고점까지는 못 간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그런 예측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자, 오늘도 짐 팔리 포드 CEO는 전기차를 사랑한다라고 밝히면서 굉장히 전기차에 호의적인 발언을 하고 있어요. 자, 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도 포드 CEO는 전기차를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돈독해 보여요. 자,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내년에 정말 테슬라의 FS 기술이 포드의 라이센스 될 수도 있다라는 게 뉴스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포드는 현재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이렇다 할 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2년 이내에 뭐 자율주행을 출시를 해보겠다라고까지 발표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테슬라의 FSD 라이센싱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지 않겠느냐라는 소문이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도요타는 내년에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과 유사한 첨단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한 최초의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해요. 물론 이렇다고 해서 테슬라의 FSD를 도요타가 라이센스 할 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요타는 계속해서 하이브리드라든지 내연기관에 집중을 해왔는데, 자, 지금 중국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것을 판단을 해서 정책을 또 급산해하는 것 같아요. 중국차의 신차 침투율, 전기차 침투율이 거의 이제 47%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무섭죠.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이다. 최대의 완성차 시장이에요. 신차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도요타가 이 시장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이미 늦었죠. 이미 늦었지만 이에 대해서 적응을 하면서 전기차를 이제 출시를 하려고 해요. 글로벌 1위 카메이커인 토요타가 전기차로 급선회 하는 건 테슬라에게 있어서도 좋은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테슬라가 200불을 오늘 못 넘어섰지만 그리고 다음 주에 200불을 천장으로 좀 더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어요. 150불에서 200불 사이에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이 또 지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간, 이미 올해 테슬라는 바닥을 상당히 다진 만큼 기회로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올해는 내년과 내후년을 기약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좋은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EPS가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도 뭐 20만 대 수준까지 램프업이 되고요. 중국 FSD 구독에 따라서 EPS 상승이 이어질 것이고, 모델 Y 주니퍼 신모델도 나오고, 모델 2도 내년 연말 정도에 소규모 론칭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PER 지수를 올리는 옵티머스 1000대의 소식이 내년에 나오고요. 포드와 같은 기업에서 라이센스 소식마저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가 한 번에 껑충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세계적인 축구 스타죠. 네이마르가 사이버 트럭을 타면서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홍보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차량인 것 같아요. 재미삼아 알려드린 영상이고요. 자, 내년부터 EPS가 상승할 요인이 많고, EPS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 이 검정색 선 테슬라의 주가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법입니다. 계속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테슬라 투자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